제4장 플로리시엔 블러츠 서점에서 보르에서의 생활은 프리베카에서의 생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더즐린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좋아했다. 위즐린의 집은 낯설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넘쳐났다. 해리는 부엌 벽난로 선반 위에 거울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거울이 셔츠 집어넣어 고지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다락에 사는 구울은 사방이 너무 조용해진다 싶을 때마다 울부짖으며 파이프를 떨어뜨렸고 프레드와 조지의 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폭발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론네 집에 지내면서 해리가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한 건 말하는 거울이나 철커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구울이 아니라 모두가 해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위즐리 부인은 해리의 양말 상태를 놓고 수선을 펴었고 식사 때마다 해리에게 억지로 4접시씩 먹이려 들었다. 위즐리 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해리가 옆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해리에게 먹을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질문을 퍼부으며 전기 플러그나 우편 제도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흥미진진한걸? 해리가 전화기 사용법 같은 것을 설명하면 위즐리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기발해. 정말이지. 마법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렇게나 많이 찾아내다니. 볼에 오고 일주일 뒤 어느 햇살 좋은 아침에 해리는 오그와트에서 온 소식을 들었다. 론과 함께 아침을 먹으려 내려가 보니 위즐리 부부와 지니가 이미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해리를 본 순간 지니가 실수로 포리지 그릇을 치는 바람에 그릇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지니는 해리가 나타날 때마다 뭔가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 같았다. 지니는 그릇을 주우려고 식탁 밑으로 들어갔다가 지는 애처럼 발개진 얼굴로 나왔다. 해리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면서 자리에 앉아 위즐리 부인이 건네는 토스트를 받았다. 학교에서 온 편지로구나. 위즐리 씨가 해리와 론에게 똑같이 생긴 누르스름한 양피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초록색 잉크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네가 여기 있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단다. 해리. 빈틈이 없지 그분은. 너희 둘한테도 왔어. 위즐리 씨가 덧붙였다. 프레드와 조지가 여전히 잠옷을 입은 채로 느릿느릿 들어서고 있었다. 몇 분 동안 모두가 편지를 읽느라 조용했다. 해리의 편지에는 전과 같이 9월 1일 킹스크로스 역에서 호그와트 급행 열차를 타라고 쓰여 있었다. 이번 학년에 필요한 새 책 목록도 있었다. 2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음의 책이 필요합니다. 미란다 고스호크 마법 주문에 관한 표준 교과서 2학년용 길드로일 로가트 벤시와의 휴식 시간 길드로일 로가트 굴과 굴러다니기 길드로일 로가트 마기 알몸과의 휴일 길드로일 로가트 트롤과의 일상 탈출 길드로일 로가트 뱀파이어와 항해하기 길드로일 로가트 늑대인간과 나돌아 다니기 길드로일 로가트 서린과 보낸 365일 프레드는 자기 책 목록을 다 읽고 해리의 목록을 유심히 보았다. 이것도 죄다 로가트 책이네? 프레드가 말했다. 새로운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가 로가트 팬인 게 틀림없어. 장담하는데 여자 마법사일걸? 그 순간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프레드는 재빨리 마멀레이드를 바르며 부산을 떨었다. 책값이 많이 들겠는데? 조지가 부모님을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로가트 책은 정말 비싸잖아. 뭐 어떻게든 해보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위즐리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지니 건 중고로 많이 구할 수 있을 거야. 아, 너도 올해부터 호그와트에 다녀?
해리가 지니에게 물었다. 지니는 타오르는 듯한 머리카락의 뿌리까지 빨개지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팔꿈치를 버터 접시에 넣었다. 다행히 해리 말고는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론의 형 퍼시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옷을 차려입고 니트 조끼 위에 호그와트 반장 배지를 달고 있었다. 다들 좋은 아침. 퍼시가 기운차게 말했다. 아주 멋진 날이야. 퍼시는 하나 남은 빈자리에 앉았다가 곧바로 벌떡 일어났다. 그가 엉덩이 밑에서 털이 다 빠진 회색 깃털 먼지털이를 꺼냈다. 적어도 해리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 다음에야 해리는 그 먼지털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에롤. 론이 퍼시에게서 축 늘어진 올빼미를 받아들고 녀석의 날개 밑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다. 드디어 에롤이 헤르미온네의 답장을 가져왔어. 널 더즐린에서 구출할 거라고 헤르미온네한테 편지를 썼거든. 론이 에롤을 뒷문 바로 안쪽에 있는 횃대로 데려가 앉히려고 했으나 녀석은 그대로 떨어져 버렸다. 론은 식기 건조대에 에롤을 내려놓으며 딱하다 딱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헤르미온네의 편지를 듣고 큰 소리로 읽었다. 론에게, 그리고 거기 있다며 해리에게. 일이 다 잘 풀려서 해리가 무사하길, 그리고 네가 해리를 빼내오면서 어떤 불법적인 일도 저지르지 않았길 바란다, 론. 그랬다간 해리도 곤란해질 테니까. 정말 걱정되니까 해리가 괜찮으면 바로 좀 알려줘. 그런데 다른 올빼미를 보내는 게 좋겠어. 한 번만 더 편지를 배달했다간 네 올빼미가 끝장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학교 공부 때문에 아주 바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론이 옥삭한 듯 말했다. 방학이잖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새 교과서를 사러 런던에 갈 거야. 다이애건 엘리에서 만나지 않을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되도록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헤르미온느가. 마침 잘 됐구나. 우리도 그날 가서 너희 물건을 전부 구하면 되겠어. 위즐리 부인이 슬슬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오늘은 다들 뭘 할 생각이니? 해리, 론, 프레드와 조지는 언덕 위에 있는 위즐리 가족 소유의 작은 방목지에 갈 계획이었다. 그곳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래 있는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즉, 너무 높이 날지만 않으면 퀴디치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진짜 퀴디치 공은 방목지를 빠져나가 마을로 날아가 버리면 해명하기가 너무 힘들 테니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서로 사과를 던지고 받았다.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해리 님부스 2000을 탔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의 빗자루였다. 론의 낡은 슈팅스타는 종종 지나가는 나비한테도 초열당했다. 5분 뒤 그들은 빗자루를 어깨에 걸친 채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퍼시에게도 함께 할지 물었으나 바쁘다고 했다. 해리는 지금까지 식사 시간 외에는 퍼시를 볼 수 없었다. 그가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퍼시가 뭘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네. 프레드가 얼굴에 찡그리며 말했다. 평소에 퍼시 같지 않아. 네가 오기 전날 퍼시 시험 성적표가 도착했는데 OWL을 12개나 바꿔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더라니까. 보통 마법사 등급 말이야. 영문을 모르겠다는 해리의 표정을 본 조지가 설명했다. B도 12개 받았어. 까딱하다간 집안의 남학생 회장이 한 명 더 생길 판이야. 그런 치욕은 견디기 힘들 텐데. 빌은 위즐리 형제 중 맞이었다. 그와 둘째인 찰리는 이미 호그와트를 졸업했다. 해리는 둘 중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찰리는 루마니아에서 용을 연구하고 빌은 이집트에서 마법사들의 은행인 그린고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올해 우리 학용품을 전부 마련할 여유가 되실지 모르겠네. 참
잠시 후 조지가 입을 열었다. 로가트 책 5세트라니. 게다가 지니한테도 로브에 마법 지팡이에 온갖 준비물이 필요한데.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 런던 그린고츠 지하 금고에는 해리의 부모님이 남긴 거금이 보관되어 있었다. 물론 해리가 돈을 가진 건 마법사 세계에서 뿐이었다. 목을 가게에서 갈래온, 시클, 큰옷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는 더즐리 가족에게 그린고츠 은행 계좌 얘기를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두려워하는 그들이지만 한 무더기 황금마저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위즐리 부인은 돌아온 수요일 아침 1층 모두를 깨웠다. 각자 베이컨 샌드위치 6개씩을 빠르게 먹어치우고 외투를 입고 나자 위즐리 부인은 부엌 벽난로 선반에서 화분을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의 떨어져 간대. 아서. 위즐리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오늘 좀 더 사야겠네. 아무튼 손님 먼저. 너부터 가려무나, 해리. 그러더니 위즐리 부인은 해리에게 화분을 내밀었다. 해리는 그를 지켜보는 모두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뭘 해야 되는데요? 해리가 말을 더듬었다. 해리는 풀로 가루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론이 문득 깨달은 듯 말했다. 미안, 해리. 깜빡했어. 한 번도? 위즐리 씨가 물었다. 그럼 작년에 학교 물건을 사러 다이애건 엘리에 갈 때는 어떻게 했니? 지하철을 타고. 정말? 위즐리 씨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었니? 정확히 어떻게? 지금은 아니야, 아서.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풀루 가루가 훨씬 빠르단다, 애야. 하지만 세상에 전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괜찮을 거예요, 엄마. 프레드가 말했다. 해리, 일단 우리를 봐. 프레드가 화분에서 반짝이는 가루를 손끝으로 짚더니 날로 가까이 걸어가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큰 소리를 내면서 에메랄드 색으로 변하고 프레드의 키보다 커지자 프레드는 곧장 그 안으로 들어가 다이애건 엘리라고 외치고 사라졌다. 정확하게 발음해야 한단다, 애야. 위즐리 부인이 해리에게 말하는 동안 조지가 화분에 손을 살짝 넣었다 뺐다. 그리고 올바른 벽난로로 나올 수 있도록 조심하고. 올바른 뭐요? 해리가 긴장하며 말한 순간 불길이 타오르더니 조지 또한 획 사라졌다. 선택할 수 있는 마법사들의 벽난로가 끔찍하게 많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란다. 하지만 발음만 정확하게 하면 괜찮을 거야, 몰리. 걱정하지 마. 위즐리 씨가 풀로 가루를 집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보, 해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해리네 이모랑 이모부한테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쓸 거예요. 해리가 위즐리 부인을 안심시켰다. 제가 굴뚝에서 길을 잃으면 더즐리는 아주 기발한 장난이라고 생각할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아저씨 다음으로 가렴.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자, 불 속에 들어가서 어디로 갈 건지 말하면. 그리고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 론이 조언했다. 눈도 감고 위즐리 부인이 다시 말했다. 잿가루가. 조바심 내지마. 론이 말했다. 그랬다간 엉뚱한 벽난로로 나갈 수 있어.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말거라. 너무 빨리 나가지도 말고 프레드랑 조지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렴. 해리는 이 모든 것을 명심하려고 애쓰면서 풀루 가루를 손끝으로 짚고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가루를 불길 속에 뿌린 다음 앞으로 나아갔다. 불길이
따뜻한 산들 바람처럼 느껴졌다. 입을 벌리자마자 엄청난 양의 뜨거운 재가 입속으로 들어왔다. 다이애건 엘리. 해리는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마치 거대한 배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귓속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기청을 찢을 듯 했다. 해리는 눈을 뜨려고 애썼지만 소용돌이 치는 녹색 불꽃 때문에 멀미가 났다. 뭔가 딱딱한 것이 팔꿈치에 부딪히자 해리는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채 끊임없이 돌고 돌았다. 이제는 차가운 손들이 얼굴을 찰싹찰싹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실눈을 뜨자 안경을 통해 흐릿하게 지나가는 벽난로들이 보였고 그 너머 방들의 모습도 hil끗 엿보였다. 베이컨 샌드위치가 몸속에서 휘둘고 있었다. 해리는 그만 멈추기를 바라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얼굴을 앞으로 한 채 차가운 돌바닥에 넘어졌다. 안경이 부러지는 느낌이 났다. 해리는 현기증이 나는 가운데 멍투성이의 재투성이가 되어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러진 안경을 밀어 올렸다. 혼자인 건 확실했지만 여기가 어딘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흐릿하게 밝혀진 커다란 마법사 가게처럼 보이는 곳에 석조 벽난로 안에 서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호그와트 준비물 목록에 있을 법한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근처 유리 상자에는 쿠션에 놓인 말라 비틀어진 손과 피로 얼룩진 카드 한 벌, 뭔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유리 눈알이 들어있었다. 벽에서는 사악해 보이는 가면들이 음흉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계산대에는 인간 뼈 한 세트가 있었으며 녹슨 도구들이 대못에 박힌 채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먼지투성이 가게 창문으로 보이는 좁고 어두운 거리는 결코 다이애건 엘리가 아니었다. 되도록 빨리 나가야 했다. 해리는 벽난로 바닥에 부딪힌 코가 아직도 얼얼한 것을 느끼며 소리를 내지 않고 빠르게 문 쪽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반도 가기 전에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나타났다. 둘 중 한 명은 길을 잃고 재투성이가 되고 부러진 안경을 쓴 채로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드레이코 말포이. 해리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다가 왼쪽에 있는 커다란 검은색 캐비넷을 발견했다. 잽싸게 안으로 들어간 그는 내다볼 수 있는 작은 틈만 남기고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종이 울리더니 말포이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드레이코의 아버지가 틀림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드레이코와 똑같은 허여멀겋고 갸름한 얼굴에 마찬가지로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말포이 씨는 가게 안에 돌아다니며 진열해 놓은 물건들을 한가롭게 바라보더니 계산대에 놓인 초인종을 올리고 아들에게 눈을 돌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드레이코. 유리 눈알로 손을 뻗던 말포이가 말했다. 선물 사주시는 줄 알았는데요. 경종 빗자루를 사준다고 했지. 말포의 아버지가 말하며 손가락으로 계산대를 계속 두드렸다. 기숙사 퀴디치 팀 대표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말포이가 푸르퉁하고 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리포터는 작년에 님부스 2000을 받았단 말이에요. 걔가 그리핀도르 팀에서 뛰도록 덤블도어가 특별히 허락해줬다고요. 걘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그냥 유명해서 그런 거지. 이마에 가짜는 흉터 하나 있다고. 유명해서. 말포이는 고개를 숙이고 해골로 가득 찬 선반을 들여다보았다. 다들 걔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흉터랑 빗자루를 가진 대단한 포터. 그 얘기를 벌써 10번은 했다. 말포이 씨가 화를 누르는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점을 상기시켜줘야겠구나. 해리포터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신중하지 못한 일이야. 우리 마법사 대부분이 그 애를 어둠의 왕을 사라지게 만든 영웅으로 여길 때는 말이다. 아, 보긴. 기름진 머리카락을
올백으로 넘긴 구부정한 남자가 계산대 뒤에서 나타났다. 말포이님,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복인 씨가 머리카락만큼이나 기름기 도는 목소리로 알랑거렸다. 정말 좋네요. 게다가 어린 말포이 도련님까지. 반갑군요. 뭘 도와드릴까요? 꼭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들어온 건데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고. 오늘은 사러 온 게 아니네 복인. 팔러 왔지. 루시우스 말포이가 말했다. 파신다고요? 복인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마법 정부가 불시 단속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네도 들었겠지. 말포이 씨가 안주머니에서 양피지를 꺼내 복인 씨가 읽을 수 있도록 펼치면서 말했다. 집에 몇 가지. 마법 정부가 찾아오면 난처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복인 씨가 코안경을 고쳐 쓰고 목록을 내려다보았다. 마법 정부가 감히 말포이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요. 설마. 말포이 씨의 입술이 말려 올라갔다. 아직 그들이 찾아오진 않았네. 지금까지는 말포이라는 이름이 확실히 존경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법 정부의 간섭이 어느 때보다도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먹을 보호법에 관한 소문도 돌고 있고, 그 벼룩투성이 먹을 애호가 얼간의 아서 위즐리가 배후에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해리는 속에서 분노가 뜨겁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이 독약 중 몇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알고 있습니다, 말포이님. 물론이지요. 복인 씨가 말했다. 어디 보자. 저거 가져도 돼요? 드레이코가 쿠션에 놓여있는 말라 죽은 손을 가리키며 끼어들었다. 아, 영광의 손말이군요. 복인 씨가 말포이 씨의 목록을 놔두고 드레이코에게로 종종 걸음치며 말했다. 양초를 끼우면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춰주지요. 도둑들과 약탈자들의 가장 좋은 친구랍니다. 아드님 취향이 훌륭하네요, 말포이님. 나는 내 아들이 도둑이나 약탈자 이상이 되기를 바라네만 복인. 말포이 씨가 차갑게 말하자 복인 씨가 재빨리 덧붙였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말포이님.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하기야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하고 말포이 씨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정말로 그런 일이나 어울리는 꼴이 되겠지만 제 잘못이 아니에요. 드레이코가 반박했다. 교수들마다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나는 네가 마법사 가문 출신도 아닌 여자애한테 전과목 시험에서 진 걸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말포이 씨가 쏘아붙였다. 해리가 숨지게 내뱉었다. 무안해하면서도 환한 표정의 드레이코를 보니 기분이 좋았다. 어디든 마찬가지죠. 복인 씨가 기름기 어린 목소리로 알랑거렸다. 어딜 가든 마법사 혈통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니네. 말포이 씨가 긴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말했다. 그럼요, 말포이님. 저도 아닙니다. 복인 씨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목록 얘기로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 말포이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뭐랄까 좀 바빠서 말이야. 복인, 오늘 다른 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네. 그들은 흥정을 시작했다. 해리는 드레이코가 상품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숨어있는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드레이코는 여러 겹으로 감아놓은 긴 교수형 밧줄을 살펴보려고 잠깐 멈췄다가 아름다운 오팔 목걸이에 받쳐놓은 안내판을 읽으며 희죽거렸다. 주의, 만지지 마시오. 저주받음. 지금까지 먹을 주인 19명의 목숨의 앗아감. 드레이코는 몸을 돌려 바로 앞에 있는 캐비닛을 보았다. 그가 앞으로 걸어와 문고리로 손을 뻗었고. 됐군. 계산대에서 말포이 씨가 말했다. 가자, 드레이코. 드레이코가 등을 돌리자 해리는 소매로 이마를 훔쳤다. 좋은 하루 보내게, 복인.
내일 물건들을 가지러 저택에 올 거라 기대하겠네. 문이 닫히자마자 보긴실은 알랑거리는 태도를 싹 바꿨다. 당신한테나 좋은 하루겠지, 말포이 양반. 게다가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저택에 숨겨놨던 것 중 절반도 팔지 않았을 텐데. 보긴씨는 험악하게 중얼거리며 가게 안쪽으로 사라졌다. 해리는 그가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 잠깐 기다렸다가 가능한 한 조용히 캐비닛에 빠져나온 뒤 유리 상자들을 지나쳐 가게 문에 나섰다. 해리는 부러진 안경을 움켜잡고 얼굴에 댄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어둠의 마법 전문 상점들이 모여있는 듯한 음침한 골목에 들어와 있었다. 방금 그가 떠나온 곳 보긴앤버크가 가장 큰 가게 같았다. 맞은편 유리창에는 쭈그러든 머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거기서 가게 두 곳을 지나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검은 거미들이 득실거리는 커다란 우리가 나왔다. 남루한 행색의 마법사 두 명이 출입문 그늘 속에서 해리를 지켜보며 서로에게 뭐라 중얼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안경을 똑바로 붙들려고 했으며 가망은 없었지만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독이 든 양초 가게 위에 걸린 나무 표지판 덕에 해리는 여기가 녹턴 앨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기에 별 도움이 되진 않았다. 조금 전 위즐린의 벽난로 안에서 입안 가득 재가 들어오는 바람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해리는 침착하려고 했으며 뭘 해야 할지 고민했다. 길을 잃었니 애야? 어떤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자 해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이든 여자 마법사 하나가 끔찍하게도 통째로 뽑힌 사람 손톱 같은 것이 담긴 쟁반을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끼 낀 듯 더러운 치아를 드러내며 음흉한 시선으로 해리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뒤로 주춤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가 우물거렸다. 전 그냥... 해리,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리의 가슴이 철렁했다. 마법사도 마찬가지였다. 엄청난 양의 손톱이 마법사의 발 위로 후두둑 떨어지고 그녀가 욕설을 내뱉은 그때 호그와트 숲지기 해그리드의 거대한 몸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숨 많고 뻣뻣한 턱수염 위로 딱정벌레처럼 검은 눈이 번뜩였다. 해그리드. 해리는 안도감에 목맨 소리로 외쳤다. 길을 잃었어요. 플루가루가. 해그리드가 해리의 목덜미를 잡아 확 끌어당기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마법사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다. 해리와 해그리드가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밝은 햇빛 아래로 나오는 내내 그녀가 내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이 뒤따랐다. 저 멀리 익숙한 순백색 대리석 건물이 보였다. 그린고츠 은행이었다. 해그리드가 해리를 곧장 다이애건 앨리로 데리고 온 것이다. 너 엉망이구나. 해그리드가 걸걸하게 말하며 너무 힘있게 그 으름을 털어주는 바람에 해리는 아마터면 약재상 앞에 있던 용의 똥통에 빠질 뻔했다. 녹턴 앨리를 돌아다니다니. 세상에, 거긴 위험한 곳이야, 해리. 네가 거기 있는 걸 아무도 못 봤어야 할 텐데. 그건 저도 알겠어요. 해리는 다시 옷을 털어주려는 해그리드를 피하며 말을 이었다. 길을 잃었다니까요. 그건 그렇고 아저씨는 거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나야 육식 민달팽이 방충제를 찾고 있었지. 해그리드가 툴툴거렸다. 그놈들이 학교 양배추를 망쳐놓고 있거든. 너 혼자 온 건 아니지? 위즐린의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해리가 설명했다.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그들은 함께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 답장 한번 안 할 수 있냐? 해그리드가 옆에서 종종 걸음치는 해리에게 말했다. 해리는 도비와 더즐리 가족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 망할 놈의 먹을들. 해그리드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알았다면. 해리,
해리, 여기야. 고개를 들자 그린 곳으로 들어가는 흰 계단 꼭대기에 서 있는 헤르미온느 그레인저가 보였다. 그들에게 달려 내려오는 그녀의 복슬복슬한 갈색 머리가 뒤로 휘날렸다. 안경은 어떻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그리드. 둘 다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좋네요. 그린고츠에 가는 거야, 해리? 위즐리네 식구들을 찾는 데로 가려고 해리가 말했다.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구나. 해그리드가 씩 웃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론, 프레드, 조지, 퍼시, 위즐리 씨가 북적거리는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해리, 위즐리 씨가 헐떡였다. 벽난로 하나만 더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머리가 벗어져 번들거리는 부분을 닦았다. 몰리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오고 있다. 어디로 나왔어? 녹턴 엘리. 해그리드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내준다. 프레드와 조지가 동시에 외쳤다.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론이 부럽다는 듯 말했다. 그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해그리드가 으르렁거렸다. 이제 위즐리 부인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한 손에서는 핸드백이 거칠게 휘둘리고 다른 손에는 지니가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오, 해리. 이런.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었니? 그녀가 가쁜 숨을 헐떡이며 가방에서 커다란 옷소를 꺼내 해그리드가 미처 털어내지 못한 채를 털기 시작했다. 위즐리 씨가 해리의 안경을 가져가 마법 지팡이로 한 번 두드리더니 새 것처럼 멀쩡해진 모습으로 돌려주었다. 난 가봐야겠네. 위즐리 부인에게 손을 꽉 잡혀있던 해그리드가 말했다. 후그와트에서 보자. 성큼성큼 멀어져가는 해그리드의 머리와 어깨가 사람들로 빽빽한 거리에서 불쑥 솟아있었다. 보기넨 버크에서 누굴 봤는지 알아? 그린고츠 계단을 오르며 해리가 론과 헤르미온느에게 물었다. 말포이라 걔네 아버지. 루시우스 말포이가 뭔가 샀니? 뒤에서 위즐리 씨가 기다렸다는 듯 물었다. 아니요,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게로군. 위즐리 씨가 딱딱하면서도 흡족한 말투로 말했다. 무슨 이유로든 루시우스 말포이를 잡아 넣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조심히 와서 문 앞에서 인사하는 고블린의 안내를 받으며 은행 안으로 들어갈 때 위즐리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골치 아픈 집안이니 무리해선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루시우스 말포이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위즐리 씨가 붕괴해서 따졌지만 헤르미온느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정신이 팔리고 말았다. 그레인저 부부는 거대한 대리석 로비를 따라 쭉 이어진 창과 앞에 초조하게 서서 헤르미온느가 일행을 소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머그리시군요. 위즐리 씨가 기뻐하며 말했다. 한잔 해야겠는데요. 거기 가지고 계신 건 뭔가요? 먹을 돈을 바꾸고 계셨군요. 몰리, 봐. 그가 흥분하며 그레인저 씨의 손에 들린 10파운드짜리 지폐들을 가리켰다. 여기서 다시 만나자. 위즐리 가족과 해리가 또 다른 그린고츠 고블린에 따라 지하 금고를 향할 때 론이 헤르미온느에게 말했다. 지하 금고까지는 고블린이 운전하는 조그만 수레를 타고 좁다란 선로를 따라 은행 지하 터널을 지나야 했다. 그 위험천만한 고속 여행은 즐거웠지만 위즐리네 금고가 열리자 해리는 녹턴 엘리에 있을 때보다 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안에는 은하 시클이 조그맣게 쌓여 있었고 금화 갈리오는 단 한 개뿐이었다. 위즐리 부인은 구석으로 곧장 손을 넣어 더듬다가 내용물 전체를 가방에 쓸어 담았다. 다같이 해리의 금고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더 마음이 불편했다. 해리는 내용물을 보이지 않게 가리려고 애쓰면서 재빨리 동전 한 움큼을 가죽 자루에 밀어넣었다. 그들은 바깥 대리석 계단으로 돌아와 흩어졌다. 퍼시는 새 기펜이 필요하다는 건지 뭐라는지 애매하게 중얼거렸다. 프레드와 조지는 호그와트 친구 리 조던을 발견했다. 위즐리 부인과 지니는 중고 로브 가게에 가기로 했다. 위즐리 씨는 그레인저 부부를 리키 콜드런으로 데려가 한잔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1시간 뒤에 플러리시 앤 블러츠 서점에서 만나 교과서를 살 거야. 위즐리 부인이 지니와 함께 출발하며 말했다. 녹턴 앨리 쪽으로는 한 발짝도 들이지 마라. 그녀는 멀어지는 쌍둥이의 등에다 대고 소리쳤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구불구불한 자갈길을 따라 거닐었다. 주머니 속에서 금화, 은하, 동화가 들어있는 자루가 기분 좋게 짤랑거리며 써달라고 아우성이었으므로 해리는 큼직한 딸기 땅콩 버터 아이스크림 3개를 샀다. 그들은 만족스럽게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으면서 골목을 돌아다니고 흥미진진하게 가게 진열창들을 구경했다. 헤르미온느가 잉크와 양피지를 사려고 그들이 옆 가게로 끌고 갈 때까지 론은 고급 키드치 용품점 창문에 진열된 처들리 캐넌스 유니폼 풀세트를 동경하듯 바라보았다. 그들은 갬볼 앤 제이프스 웃기는 마법 가게에서 필리버스터 박사의 촉촉하게 불붙어 뜨겁지 않은 기막힌 폭죽을 잔뜩 사고 있는 프레드와 조지, 리 조던을 만났다. 한편 부러진 마법 지팡이와 기우뚱한 노쇠 저울, 마법약 얼룩으로 뒤덮인 낡은 망토로 가득한 코딱지만한 고물상에서 만난 버시는 권력을 손에 넣은 반장들이라는 작지만 굉장히 재미없는 책에 푹 빠져 있었다. 호그와트 반장들과 그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 론이 뒷표지 문구를 큰 소리로 읽었다. 그거 엄청 재밌겠네. 저리가, 퍼시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어련아시겠어. 아주 야심이 넘친다니까. 퍼시는 다 계획해놨어. 마법 정부 총리가 되고 싶어 하거든. 퍼시를 뒤로하고 떠나면서 론이 작은 소리로 해리와 헤르미온에게 말해주었다. 1시간 뒤 그들은 플러리시 앤 블러츠로 향했다. 서점으로 향하는 사람은 결코 그들만이 아니었다. 서점 가까이 가자 놀랍게도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떠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위쪽 창문을 가로지르며 쫙 펼쳐져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보자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길도로이 로가트 자서전 사인회 마법 같은 나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실제로 볼 수 있다니 헤르미온느가 깍 소리를 질렀다. 내 말은 우리 교과서 목록에 있는 책 대부분을 쓴 사람이잖아. 손님은 대부분 위즐리 부인 또래의 여자 마법사들로 잔뜩 시달린 듯한 남자 마법사 하나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진정하세요. 부탁입니다. 숙녀 여러분, 밀지 마세요. 거기 책 조심하시고요. 자,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길도르 로가트가 자기 책에 사인을 하고 있는 서점 안쪽까지 긴 줄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셋은 각각 벤시와의 휴식 시간을 한 건씩 집어들고 위즐리 가족과 그레인저 부부가 함께 서 있는 곳까지 천천히 줄을 따라갔다. 아, 왔구나. 잘됐다. 위즐리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숨이 찬 듯했고 끊임없이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다. 곧 그분을 볼 수 있을 거야. 길도르 로가트가 천천히 시야에 들어왔다. 로가트가 자기 얼굴이 담긴 커다란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진들은 모두 사람들을 향해 윙크를 날리며 눈부시게 하얀 치아를 번뜩이고 있었다. 실제 로가트는 눈 색깔과 꼭 같은 물망초 빛깔의 푸른 로브를 입고 있었고 그의 뾰족한 마법사 모자는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위에 삐딱하게 얹어 있었다. 짜증난 것처럼 보이는 키 작은 남자 하나가
커다란 검은색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춤추듯 돌아다니고 있었다. 눈이 멀듯한 플래시와 터질 때마다 카메라가 보라색 연기를 뻐끔뻐끔 토해냈다. 거기 좀 비켜. 그는 더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뒷걸음질하다가 론에게 성질을 부렸다. 예언자일보에 실린 사진이라고. 대단도 하시지. 론이 사진 기자에게 밟힌 발을 문지르며 말했다. 피더를 로가트가 론의 말을 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론에게 이어서 해리에게 시선을 옮기더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곤 벌떡 일어서서 확신한 듯 외쳤다. 설마 해리포터? 사람들이 쫙 갈라서더니 흥분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로가트가 얼른 다가와 해리의 팔을 잡고 앞쪽으로 끌어당겼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터뜨렸다. 로가트가 해리의 손을 와락 잡더니 미친듯이 카메라를 찰칵거리며 위즐리 가족 쪽으로 짙은 연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진 기자를 보며 흔들었다. 해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멋지게 활짝 미소 짓거라 해리. 로가트가 환하게 빛나는 이새로 말했다. 너랑 내가 같이 서 있으면 일명감이야. 그가 마침내 손을 놓아주었을 때 해리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다. 해리는 위즐리 가족 쪽으로 옆걸음질 치려고 했지만 로가트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옆에 꽉 붙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조용히 하라고 손을 저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입니까? 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작은 발표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순간이군요. 여기 있는 어린 해리는 오늘 플러러시 앤 블러치에 들어서면서 그저 제 자서전을 사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해리에게 기꺼이 그 책을 선물하려 합니다. 공짜로 말이죠.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다. 해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로가트가 말을 이으며 해리를 살짝 흔들자 그의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졌다. 머자나 저의 책, 마법 같은 나, 이상을 갖게 되리란 사실을 말이죠. 사실 해리와 해리의 학교 친구들은 마법 같은 나를 실물로 갖게 될 겁니다. 네, 신사숙녀 여러분, 크나큰 기쁨과 자긍심을 갖고 발표합니다. 올 9월부터 제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손뼉치는 가운데 해리는 어느새 기더르 로가트 전집을 선물 받고 있었다. 그는 책 무게 때문에 살짝 비틀거리며 간신히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서점 구석 새로 산 솥단지 옆에 서 있는 지니에게로 갔다. 이건 너 가져. 해리가 책들을 솥 안에 쏟아 넣으며 지니에게 중얼거렸다. 내 건 내가 살게. 엄청 좋았겠다. 그치, 포터? 해리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었다. 그는 몸을 똑바로 펴고 평소처럼 비웃음을 띠고 있는 드레이코 말포이를 마주 보았다. 유명하신 해리포터. 말포이가 빈정거렸다. 신문 일면에 실리지 않고는 서점도 못 가는구나. 괴롭히지 마. 해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지니가 말했다. 지니가 해리 앞에서 입을 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지니는 말포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포터, 여자친구가 생겼구나. 말포이가 느릿느릿 말했다. 지니 얼굴이 빨개졌다. 각각 로가트의 책을 잔뜩 들고 있는 론과 헤르미온느가 귀를 뚫고 다가왔다. 아, 너였냐? 론이 신발 밑창에 붙은 오물을 보듯 말포이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 해리를 만나서 놀랐나 보지? 상점에서 널 만난 것만큼이나 놀랍지는 않아, 위즐리. 말포이가 대꾸했다. 그 많은 물건 값을 내려면 너희 부모가 한 달은 굶어야 할 것 같은데. 론의 얼굴이 지니만큼이나 빨개졌다. 론도 솥 안에 책을 던져놓고 말포이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해리와 헤르미온느가 그의 재킷을 움켜잡았다. 론, 위즐리 씨가 프레드, 조지와 함께 사람들을 애치며 다가왔다.
뭐하고 있어? 여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밖으로 나가자. 이런. 아서 위즐리. 루시우스 말포이였다. 그는 드레이코와 똑같은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섰다. 루시우스. 위즐리 씨가 차갑게 고개를 까닥이며 말했다. 듣기로는 정부 일이 바쁘다던데. 말포이 씨가 말했다. 그 말은 불시단속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받아가면서 일했으면 좋겠군 그래. 그가 지니의 소토로 손을 뻗어 화려한 장정의 로가트 책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입문자를 위한 변환 마법을 꺼냈다. 못 받는 게 분명하군. 그가 말했다. 이를 어쩐다.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마법사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위즐리 씨의 얼굴은 론이나 지니보다도 훨씬 빨겠다. 마법사 이름에 먹칠하는 게 어떤 건지 자네와 나는 아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 말포이. 그가 말했다. 그거야 자명한 사실이지. 말포이 씨가 말했다. 그의 옅은 생눈이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레인저 부부에게 잠깐 머물렀다. 사귀는 친구들하고는. 위즐리. 나는 자네 집안이 이 이상 비천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쾅 소리가 나면서 지니의 솥이 날아갔다. 위즐리 씨가 몸을 날려 말포이 씨를 책꽂이 쪽으로 쓰러뜨린 것이다. 수십 건의 묵직한 마법책이 굉음을 내며 모두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프레드인지 조지인지가 맛 좀 보여줘요 아빠 하고 외쳤다. 위즐리 부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안 돼. 아서 안 돼. 사람들이 우르르 물러나는 바람에 더 많은 책꽂이가 쓰러졌다. 신사분들 제발요. 서점 직원이 외쳤고 뒤이어 그 모든 소리보다도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 거기 아저씨들 그만하라고. 해그리드가 책의 바다를 헤치며 걸어왔다. 그는 순식간에 위즐리 씨와 말포이 씨를 떼어놓았다. 위즐리 씨는 입술이 터졌고 말포이 씨는 독버섯 백과사전으로 눈을 맞았다. 그때까지도 지니의 낡은 변화 마법책을 들고 있던 말포이 씨가 지니에게 책을 거칠게 떠안기며 두 눈을 아기로 번뜩였다. 여기 있다 애야. 네 책 가져가거라. 네 아버지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다. 말포이 씨는 해그리드의 소나기에서 몸을 빼내며 드레이코에게 손짓하더니 가게에서 사라졌다. 무시했어야지 아서. 해그리드가 구겨진 로브를 펴는 위즐리 씨를 땅에서 들어올리다시피 하며 말했다. 저 집안 모두가 뼛속까지 썩었다는 건 다들 아는 얘기잖아. 말포이 집안 사람들 말엔 귀 기울일 가치 없어. 나쁜 혈통. 바로 그거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나가자고. 서점 직원은 그들을 못 나가게 막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키가 겨우 해그리드의 허리에 미치는 저지라 생각을 고쳐먹은 듯 했다. 그들은 황급히 거리를 걸어갔다. 그레인저 부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위즐리 부인은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애들한테 아주 훌륭한 본보기를 보였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싸움질이라니. 길더로이 로가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재밌어하던데요. 프레드가 말했다. 우리가 나올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못 들으셨어요? 예언자일보에서 나온 그 남자한테 이 싸움도 기사에 넣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어요. 이것도 다 기사거리라면서. 그러나 리키 콜드런의 난로가로 돌아갈 때쯤에는 다들 마음이 진정되었다. 해리와 위즐리 가족은 구입한 모든 물건을 들고 풀루 가루를 이용해 버로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들은 술집을 나서서 반대쪽 먹을 거리로 향하는 그레인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위즐리 씨는 그들에게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물으려고 했으나 위즐리 부인의 표정을 보고 얼른 입을 다물었다. 해리는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안전하게 넣은 다음 풀루 가루를 집었다. 확실히 풀루 가루는 썩 마음에 드는 여행수단은 아니었다.